이분은 제가 이제 한국소울타로협회 네이버 카페에서 사연을 모집했는데 사연을 간단하게 받아서 제가 이제 상담하게 됐고 닉네임은 연희마스터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고요. 지금 이제 사연을 입력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연을 제가 어느 정도 받고 상담을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 33년 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주말 부부이고요. 조금 타이핑이 늦으신 것 같아서 부부관계 운이 고민이신가요? 지금 막 이제 채팅을 썼다 지웠다 하시는데 뭔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카드를 뽑으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다 보이니까 계속 썼다 지웠다 하시는데 제가 그냥 바로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지금 주저주저 할 때는 그냥 바로 상담사가 쭉 그냥 상황을 읽어주는 게 더 빠르거든요. 오프라인 할 때도 이렇게. 네네. 채팅 상담 결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을 닦고. 네. 성격이 다른 건 알지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으시대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카드를 뽑을게요. 이런 경우는 제가 바로 남편분을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뽑아 볼게요. 채팅창에 바로 쓸게요.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좀 이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2, 3은 내 입장, 4, 5, 6은 남편 입장, 의뢰인이 선택하기. 위에 3장은 내 마음, 아래 3장은 남편 입장. 네, 뽑았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9번 컵 카드, 편안하게 앉아있는 카드, 그 다음에 얼굴을 감싼 카드,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관계를 정리할지 말지까지 고민이에요. 3번 자리에 이 저스티스 카드가 부부관계에서는 이혼을 의미하거든요. 법정에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인 관계에서 재판관 카드가 나오면 문서운이기 때문에 결혼을 의미하지만 부부관계에서는 문서운은 결혼을 또 할 수 없으니까 이혼이 돼요. 근데 지금 남편분 입장에서는 여왕의 동전 카드와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의 최선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의 최선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편 입장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 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는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이미 9번 칼카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거든요. 이게 9번 칼카드 다음에 10번 칼카드로 끝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 33년 차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혼 카드까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입력하고 계세요. 33년인데 이혼까지 생각할 거면은 그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걸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혼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얘기 안 했지만 이 정도면 이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9번 칼 카드 다음에 저스티스 카드 나오면 9라는 게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 다음에 저스티스는 끝내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은 최선을 다 한다고 라고 하고 지금 입력 중이신데 맞대요. 남편은 최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연희 마스터님은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한번 그러면은 뭐가 남편이 그렇게 싫은 건지 제가 그거를 한번 타로 카드를 뽑아 볼게요.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카드 3장을 한 번 더 뽑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리액션이 굉장히 늦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빨리빨리 상담사가 리드를 해줘야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가잖아요.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가끔은 옆에 오는 것이 소름이 끼치는데 자기 중심적인 면, 그러니까 옆에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선택한 카드가 뭐냐면 2번 컵 카드, 그 다음에 3번 컵 카드, 근데 그 뒤로 5번 동전 카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남편분과 좋았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됐어요. 근데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불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2번 컵 카드, 3번 컵 카드 긍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카드가. 네, 왜냐면 컵을 교환하고 놀고 하니까. 그렇죠. 진짜 이유는 이건 제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 이유일 것 같아요.
외로운 카드에서 좋았던 시절 있었다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입력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실지.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와.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왜 분명히 두 분이 좋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는 5번 동전 카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가 나왔냐. 돈 얘기만 하면 싸워요 라고 얘기해서 돈 얘기만 하면 싸워요. 그럼 남편분이 돈을 안 벌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편분은 그래도 돈을 충분히 번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말 부부니까 남편분도 일하시고. 와 그러겠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아까 남편분 입장에서 여왕의 동전과 여왕의 나무가 나왔어요. 남성인데 여성성을 갖고 있는 그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뭐냐 하면 본인 치장하고 본인 꾸미는데 돈은 안 아껴요. 그럼 더 얄미울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그걸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자기한테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쓰셨어요. 지금 자기 번만큼 써요. 내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니 뭐 시청자분들을 맞춘 거 알았어. 근데 이제 약간 선수를 뺏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남편분이 본인 치장하고 자기한테 돈 쓰는데 돈을 안 아껴요. 근데 누구한테 아껴요? 가족한테 아껴요. 그럼 진짜 서운하지. 그래서 지금 입력 중입니다. 특히 아내한테 아껴요. 이게 사실 포인트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연희 마스터님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는 게 왜 소름 끼치느냐. 이제 연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못해도 제가 볼 때는 50대 중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는 거예요. 3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고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돈 쓰는 게 해프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 쓰는 게 해프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만큼 치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쓸게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감 느낌 더 느껴지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지금은 남편만큼 치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소름 끼치도록 싫어요 라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 연희 마스터님이 그렇다고 명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남 하는 것만큼만 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남편분은 왜 연희 마스터님이 돈을 해프게 쓰냐고 생각하냐.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 쓰잖아요. 그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니까요. 연희 마스터님도 돈을 버시는 걸까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연희 마스터님은 경제 활동을 경제 활동 하신대요. 근데도 뭐라고 활동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연희 마스터님이 번 돈도 남편분이 못 쓰게 하나요? 그건 뭐 요즘 말로 선 넘는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연희 마스터님이 번 돈도 남편분이 못 쓰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만약에 네 나오면 네, 아이고. 제가 대출금 갚아요. 그럼 진짜 서운하지. 그러니까 가족 위에서 우리가 대출 받았는데 내가 번 돈은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가고 남편이 번 돈 그냥 자기가 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연세가 이제 50대 중반 넘었는데 돈 아끼면서 나만 희생하면서 사는 게 싫은 거죠. 남편 급여가 심지어 저보다 낮아요. 아이고야. 절레. 전원주택 가려고 대출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내가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가자고 해서 대출 받은 거라 남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전원주택 가자고 해서 대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갚아. 어쩌세요? 저보고 갚으래요. 그게 뭐 본인 혼자 좋자고 하시는. 그렇죠. 네. 전원주택을 내가 가자고 해서 대출 받아서 남편은 그 집에 살고 저는 관사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남편 살 집을 해준 거네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건데 연희 마스터님께서는 내가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소름 끼치게 남편이 싫잖아요.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연희 마스터님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이혼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이혼이 가능한지 한번 보는데 이제 카드를 아직 안 뽑아봤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데빌 카드라든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든지 고위 여사제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제 이혼이 안 되는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가 나오는 게 좋은지 안 나오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카드들은 좀 끈끈한 인연을 상징하는. 그렇죠. 특히 0번 더 폴 바보 카드랑 15번 더 데빌 카드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혼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혼이 되는 카드는 뭐 데스 카드라든지 근데 지금 1번 자리에 템퍼런스 절제 카드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2번 자리에 10번 동전 카드 가족 카드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소년의 나무 카드 이것도 작은 불씨 카드를 힘이 약해요. 그 다음에 4번 자리에 에이스 칼 카드.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총 종합해서 봤을 땐 이혼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명분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혼이 어려운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에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얘기할 수 있냐? 연희 마스터님이 이혼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혼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혼에 가능한지 한번 볼까 했을 때 다 어영부영하는 카드만 나온 거예요. 이혼 원하시나요 했는데 저는 반반입니다. 템퍼런스 절제 카드 반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나온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반은 현상 유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또 아이들이 아직 미혼이라. 그래서 아까 10번 동전 카드, 가족 카드가 중간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타로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해야겠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혼은 포기해야겠네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지 제가 카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에 맥락을 쭉 알았으니까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지. 6번 동전 카드. 돈을 저울로 들고 나누는 카드가 나왔어요. 0번 더 풀 카드. 떠나는 카드가 나왔어요. 9번 컵 카드. 편하게 앉아있는 카드 나왔어요. 돈을 남편 몰래 챙겨. 그 다음에 0번 더 풀 카드. 남편이 없는 곳에서 여행을 가던가 써요. 그래서 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기다 써야겠어요. 근데 이분이 카드만 봐도 좋네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남편 없는 곳에서 돈 쓰고요.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답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남편 입장에서는 약 올라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돼요. 그렇게 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네, 상담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자들 하고 찍으면서 흥미진진해. 이게 상담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탁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되고 이혼이 만약에 안 되는 카드가 나왔으면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봐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명분이. 그래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이분이 다행히 경제력이 남편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니까 그걸 역으로 이제 내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야금야금. 그게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내 위로인 거죠. 내 위로. 그렇게 해서 우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근데 맞아요가 나와서 다행이지. 아닌데요? 제가요? 정말요? 이거 나오면은 이제 제가 후일담 토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남편분이 아까 여왕의 동전이랑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잖아요. 쫌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대출을 받은 게 남편분한테는 스트레스고 이 아내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포부 자체의 어떤 경제적 씀씀이가 뭐 좋게 얘기하면 절약정신. 근데 어쨌든 아내가 무리해서 전원주택 옮기자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빚이 생긴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분 입장도 이야기를 들으면 항변할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어디 놀러 간다고요? 저 6월에 6월 한정 최대 25분 무료 타로 상담. 지금 소울톡을 다운받으세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제가 그냥 여기 영상으로 영상 편지를 남기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통화하는 게. 전화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직접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결혼 33년 차면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은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가 딱 해감년입니다. 올해가 회갑년이시라고요? 네네. 근데 목소리는 40대 중반 같으세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카드를 봤을 때 남편분이 아까 이제 여왕의 동전이랑 여왕의 나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남편분은 남성인데 여왕의 동전, 여왕의 나무 카드 나오면 좀 속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가 직설적으로도 아까 잠깐 표현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좀생이에요. 맞아요. 제가 맨날 저 쫌생이 막. 네.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남편분은 포부가 큰 사람이 아닌데 대출 받은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고 원망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된다, 돈을 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도 아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치장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맨날 성형외과 가가지고 자기 피부 관리하고. 왜냐면 이제 여성성을 갖고 있잖아요, 카드도.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또 하면서 대출받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으니까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의 쫌생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래도 가까이 오는 게 소름 끼칠 만큼 싫은 건 아니다. 나한테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분이. 네,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대출에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대출금 내가 갚을게. 그냥 그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출금 내가 갚을게 해도 이 네. 분 성향에 그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점쟁이네. 아니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전면퇴직 할 건데 그 퇴직금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다. 나도 퇴직금 줄게.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신 퇴직금 안 줘도 돼. 내가 다 갚을게 해도 이분은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희 대화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이혼할 그런 흐름도 아니더라고요. 뭐 이혼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예전에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전원주택이라는 선택이 두 사람의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 잘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쫌생이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얄밉잖아요. 어쨌든 복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남편 몰래 내가 돈을 조금씩 챙겨서 네. 남편 모르게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치밀하신 분이거든요. 쓴다고 하면. 네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위로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소심하지만 복수 이런 걸 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완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진짜요. 저도 진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올해부터 딱 계획을 잡았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봉사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카드 3장이 딱 그거인 거예요. 마지막에 뽑아주신 그 카드가 딱 제가 마음에 먹고 있던 그게 딱 그냥 나오니까 제가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러면 네. 이혼까지는 당분간은 보류하시고요. 네. 나 마음 편하고 행복한 거 네. 위주로 지혜롭게 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 편하고 행복한 거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사연 내용에 비해 목소리는 상당히 쾌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심각한 고민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명확한 솔루션이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사연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제가 풀거나 이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풀었다면 지금 이 목소리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좋은 흐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이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흐름으로 갔다면 이거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까 카드에서는 그런 카드가 안 나와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소심한 복수라도 하면서 사는 걸로 그게 마음 편하고 행복한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소리에서도 그게 충분히 묻어났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음. 저 철딱선이 약간 맞아. 그런 느낌. 쫌생이라고 부른대잖아요. 제가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분한테 듣기 전에 분명히 이거는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 쫌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안 그래도 야 이 쫌생아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손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행복한 거 하세요.